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분담금 입금이 그동안 제기된 인도네시아의 KEFX 사업 철수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카이 측은 지난해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 상회담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도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카이 관계자는 KE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E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KEFX 시제기 최종 조립이 막바지로 가면서 순항을 하고 있다. FA-50이 있는데 왜 최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념 설계부터 순수 우리의 능력으로 설계한 전투기는 사실상 KEFX가 최초이기 때문에 KEFX를 최초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물론 KEFX도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일부 기술 협조를 받고 있지만 전체의 설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산이 맞다. KEFX의 조립에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사조차 가지지 못한 첨단 조립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동체의 각 부분을 따로 제작해 이송하여 하나로 조립하는 과정 등에 우리가 자체 개발 제작한 이송 및 로버 드릴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항공기 제작 업체 중 우리 카이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비다. 오차가 수천분의 1mm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기계로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80%의 효율 개선을 이루었다. 우리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초로 모듈별 제작 후 조립 방식을 개발해 효율을 개선시켰던 것이 항공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본 미국의 항공 엔지니어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항공기 제작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있다는 평가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서 시제기 제작 일정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KEFX의 항모 탑재기 버전의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항공기술자들의 자신감이 불붙고 있는 듯 싶기도 하다. 카이 측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방사청도 그 가능성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형 무인기에 사용될 추력 5,000파운드급 터보핀 제트 엔진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기 엔진의 정비 및 제작을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일반 전투기용은 1만 파운드급 이상은 돼야 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의 플랫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사 등 메이저 제트 엔진 업체들과 공동 개발 및 부품의 제작 및 납품, 라이센스 생산 등 포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요가 없어서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 뿐 자체 엔진 개발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기술은 충분히 축적되고 무르익어 있다. 제트 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흡입 공기를 고효율로 압축하고 연소된 가스의 폭발력을 다시 회전력으로 바꾸는 팬블레이드의 제작 기술에 있다. 수천도의 온도에서도 장시간 변형과 파손이 없이 견뎌내는 소재의 제조 및 가공 기술이 필수다. 중국이 수조 원을 들여 장기간 러시아의 엔진을 그대로 역설계해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6에서 70%에 불과하고 진동과 파괴로 인해 자체 개발한 전투기들이 추락하거나 작전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면 그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 수가 있다. 유체역학적 해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압축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단결정 금속을 만드는 재료공학이 필요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이 블레이드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냉각용 공기를 흐르게 만드는 기술은 첨단 중의 첨단 기술이다. 그 첨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업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존재한다고 한다. 미국이 각 부품들의 제조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든 이 부품들은 최고 등급인 1등급이라고 한다. 다만 미국이 인증서를 내주지 않고 있을 뿐 그 기술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이라고 한다. 중국은 자체 항공기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기술이나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체 수요가 없으니 국제 협력을 통해 부품이라도 팔아먹고 공동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현재 개발하고 있는 5,0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은 메이저 엔진 업체들과 별개로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수요가 인정되어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KEFX용 고효율 엔진을 개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오래전에 개발했다. 다만 그것은 순환 미사일용으로서 일회용이다. 그 엔진도 상당히 효율이 우수한 엔진이지만 전투기나 항공기 엔진처럼 오랫동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했는데 웬 5,000파운드급이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차이일 뿐이다. 올해 말에 KEFX 시제기 조립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일반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소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도는 것을 보면 그만큼 순조롭고 기술적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 4월이 기다려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의 도움을 받아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개발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중형 전투기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상세 설계 대부분을 마치고 시제기 제작에 돌입했다. 내후년이면 시제기가 선을 보인다. 개발부터 제작까지 국내 기술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완전 국산 전투기다. 개조개량 및 그 어떤 무기를 달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한 첨단 장비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장비만 사다가 마음대로 탈 수도 있다. 그동안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못했던 제한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군이나 개발기관은 상세 성능에 대해 말을 매우 아끼고 있지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만 봐도 기존에 우리가 보유한 미국제 전투기들의 성능을 확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의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하면 가장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AESA 레이더와 IRST 등 4대 핵심 기술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기술들도 다 국산화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개발 성공이라고 말해도 될 단계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이 실제 자신들의 능력을 숨기고 있다며 매우 경계 어린 눈초리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이미 몇 년 전에 스텔스 도료를 국내 개발을 했었고 잠수함에 적용될 음파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들도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기술들이 아니다. 현존하는 전투기들의 기술에 필적하거나 뛰어넘는 기술이 아니면 새로 개발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고 국내외 관계자들의 의심을 샀던 것이지 그제 반 기술적 토대는 오랫동안 축적해왔었다. 어쩌면 5세대 세미스텔스로 첫 방향을 잡은 것은 주변국이나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기 위한 묘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일부 밀리터리 마니아층에서 경제 논리나 국내 기술에 대한 무지 또는 불신으로 아직도 반대 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미국 F-35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싸지고 있다는 이유로 F-35의 직도입이 더 낮다는 논리, 수출의 기회가 있겠냐는 논리 등등 국내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불신이다. 그리고 애당초 계획보다 스펙이 높아지면서 예상 가격이 다소 상승을 했는데 과연 그 가격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심이다. 물론 소리 들을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는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순위의 개념이며 경제 논리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다. 국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주국방이며 자주국방의 초석은 바로 무기의 국산화다.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무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논리를 들이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외국이 무기를 팔면서 바가지를 못 씌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안 되는 부분만 사들여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두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란 것이다. 그래서 무기의 국산화는 국가 철학으로 봐야 할 최우선 순위의 개념이다. 구시대 전투기도 안 만들어본 한국이 어떻게 차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생각으로 나온 발상이던가?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F-5 제공호 전투기의 라이센스 생산부터 KF-16의 라이센스 생산을 해왔었다. 또한 각종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하청 생산 또는 라이센스 생산을 해왔었고 미국 유수의 민항기 및 전투기, 헬리콥터 등의 동체나 각종 부품을 만들어 공급해오기도 했다. 그리고 FA-50의 개발을 통해 기술을 축적해왔다. 우리 독자적으로 해서도 될 일이지만 미국의 앞선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미국의 협력을 통해 개발해왔던 것이다. FA-50을 통해 대부분의 노하우는 익힌 것이다.
레이더 등의 기술도 오래전부터 축적해왔었지만 이를 적용할 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투기 탑재용 레이더를 만들지 못했을 뿐이지 기술이 전무했던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던 걸 하는 것이란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5세대 전투기도 아니고 4.5세대가 뭐냐고 말을 한다. 그런데 참 모르는 소리다. 4세대와 5세대 구분의 기준이 뭔가? 스텔스냐 비스텔스냐의 차이뿐이다. 5세대 전투기에 들어간 기술의 대부분은 4세대 기술이다. 스텔스화를 통해 얻은 이점도 많지만 이런 게 더 많다. 무장의 내부 수납이라는 제한 때문에 복장량이 너무 빈약해졌고 그만큼 비대해진 몸집과 형상의 제한 때문에 유체역학적 특성의 한계로 인해 제작이 어려워졌고 기동 특성도 현저히 제한을 받는다.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고 정비 수요가 많이 발생해 가동률도 형편없다. 미국의 F-35의 경우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은 4세대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4+5세대 전투기의 합동작전 교리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된 4세대 전투기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전투기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것도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는 미국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런 미국조차도 4세대 전투기의 효용성을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4.5세대를 겨냥한 KF-X는 절대 시대에 뒤진 무기가 아니다. 이미 지속적 개량을 목표로 덩치를 키웠고 여유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 일단 개발이 성공되면 다음 5세 또는 5세대로의 개량은 무엇떡먹기로 보면 될 거다.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그 개념 연구 단계로서 그 개념이 정립되지도 않는 서류상의 기체다. 6세대라고 해서 전혀 다른 기술이 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 지난 세대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개발이 된다. 유체역학이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기술은 6세대라고 별다를 게 없다. 지금 말하여지는 개념으로는 AI 기술을 통한 무인기, 광에너지 무기,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행동 등등이 말하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비행기라는 하늘을 나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 IT 기술이나 재료, 소재, 제조 기술의 집합체일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진 각종 기술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전기, 전자, 반도체 IT 기술에서 선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오히려 그 어느 국가보다도